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6월 지방선거 석 달 정도 네. 남은 거고 이제 다음 주에 명절이 지나면 명절 앞두고 정리를 한다는 거인데 명절 이제 밥상에 이거 안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워딩은 합당해서 권력 투쟁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죠. 이제 김민석 그 총리의 출마 문제까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정치 구도로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당장 그 6월 지방선거에서 두 당의 선거연대는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전망하세요? 이게 정치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세심히 살펴야 되거든요. 저는 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역제안을 한 건데 합당은 이제 지방선거제 불발이 됐으니까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이에요. 네. 만약 합당만 할 거면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였겠죠. 근데 네. 연대라는 말을 달았다는 거는 네. 통합하기 전에 연대가 있는 거 그거는 예. 지방선거 연대를 논의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정청래 대표와 조국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물밑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느끼기엔 오늘 조국 대표가 발언해서 구성에 동의한다고 한 것은 결국은 이 기구라는 것이 네. 비단 선거가 끝나고 통합을 논의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지부터 논의를 하는 기구라는 겁니다. 네. 그런 규정을 오늘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한 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방향성으로는 선거 목표가 동일하지 않냐. 국민의힘 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란 종식시키기 위해 비슷하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과연 이게 정말로 실효성 있는 연대가 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양당 간 회동이 이루어지면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가 지방선거 연대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정청래 대표가 던졌을 때부터 그 연대는 선거 연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기구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 같고 네. 또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과 1대1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고 한 상황인데 네.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한 토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크게는 그 이후에 이제 예를 들면 TK나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모래알이라도 한 점이라도 이제 모여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식의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있을 거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네.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사실 후보군이 명망 있는 후보군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렇죠. 결국은 조국 그 대표의 원내 진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절체절명의 그런 명제가 하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지자체장 선거 중에서 유일하게 세종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네. 황운하 의원의 그런 진로가 선거 연대 형태로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결국 앞서 말한 대의 같은 경우에는 평화로운 해결 혹은 경쟁적인 해법이 당연히 도모될 것으로 보이지만 네. 과연 민주당이 그 재보선 자리에서 국회의원 자리들을 대체로 민주당이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구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에게 양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세종시장 같은 경우에도 황운하에게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첨예하게 남아있고 이 기구에서는 그 문제를 불가피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그 연대민 네. 통합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띄운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 저희가 박성준 의원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박성준 의원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공소취소 모임을 하는데 거기 80명이 상임 대표죠. 네. 상임 대표지 않습니까? 10명 더 늘었어요. 어제 70명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80명이라고 오, 하더라고요. 10명 네. 더 늘었구나. 네, 예, 80명.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금 최대 개파 모임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그 박성준 의원 얘기는 그걸 왜 정청래 지도부가 결정하냐. 그러니까 다음에 8월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제부로 합당 논의는 종결된 것이므로 그 8월 이후에 새로 출범할 신임 지도부에 넘겨야지 연대를 할지 또 안 된다 이거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거는 뉴스인데 그렇네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현직 대표이기는 하나 이 차원에서 저 조국 당하고 추진하는 이 통추에 예. 대해서 맞닿지 그러게요. 않은 예, 이제 이런 예. 감정을 왜 그걸 지금 결정을 하냐 나는 반대요 하고 가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돼? 이것 자체가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단일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 늘 쉬운 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선거연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뺄 테니까 너네가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후보를 낼 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단일화 협상을 어떻게 할까지로 네. 갈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좋은 시너지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하나씩 바토하는 모양식으로 가기보다는 뭐 치열하게 경쟁해서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 하는 것이 오히려 그 선거에서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상
이상 뭔가 주고받는 모양새가 각 당에서 굉장히 좀 반발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좋은 룰 세팅을 통해 가지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천하 2분지계냐, 천하 3분지계냐, 사실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년 이상은 묵은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해묵은 과제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통합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제를 우리는 채택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제 차원에서 좀 새로운 정치의 모형을 연합 정치의 모형을 네. 만드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 꼭 뭐 다 같이 합쳐가지고 해야 되느냐. 뭐 네.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사실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자꾸 이제 박성준 의원의 음성을 제가 직접 듣지 않고 예. 우리 장윤선 선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약간 의아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2023년 총선이나 2025년 대선에도 연대 안 한 적이 있었나요? 선거연대 안 한 적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사실은 아니 그 말이 매번 선거 예. 때마다 두 가지 의제였어요. 하나 네. 야권 통합, 야권 연대. 예, 어떻게 할 거냐? 빅텐트. 네. 근데 자꾸 이제 이런 식의 오해를 우리 당원이나 지지자한테 주면 안 되는 게 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이 사실 이렇게 끝난 것은 권력 투쟁 결합형으로 아까 장 선배가 설명한 네.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인데 마치 네. 지금 이제 선거 연대의 과정 어떻게 보면 내란 종식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해가지고 싸우는 부분의 과정들을 자꾸 이 문제도 이제 권력이라는 요소를 더 씌워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맞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유권자들은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정말로 배부른 소리 한다고 어느 순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그 구도나 전망이라는 거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는 늘 긴장해야 되는 거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진지하게 치를 필요가 있고 내전의 양상으로 가는 것은 그야말로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직 여러분 내란 청산이 안 됐습니다. 내란 청산이 아직 안 됐는데도 그 이제 큰 틀에 뭐라 해야 됩니까? 전열을 재정비하고 예, 네. 그럴 하시는 필요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갈라져서 막 싸우는 게 다 도움은 안 된다. 결국에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아직 네. 윤석열 내란 씨 속에 윤석열이 일심이 좋아하지 안 않겠습니까? 나왔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답답한데요. 방금 전에 속보 나왔는데 법원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심 선고 중계 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19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데요. 명절 끝나고 바로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직위원 어디로 갑니까? 서울 북부, 뭐 북부 지원으로 갑니다. 그러죠. 예. 에라 모르겠다. 뭐 설마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고. 바라는데. 네, 19일이 근데 너무 바쪽에 잡아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이제 12일에 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있고 이제 네. 드디어 19일날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제 우두머리에 대한 예.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설 전에 이제 사실 내란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더 부각되길 바랬던 것이 이제 범여권의 바람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 한동안은 말씀처럼 4주 가까이 이 블랙홀에 들어가면서 예. 이게 과연 뭐냐라는 것이 또 답답함의 시민들의 발로였던 것 같아요. 이런 네. 이야기들이 예. 좀 그만 싸워라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